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결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 정치적 광도, 정치적 올바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당에서 불고 있는, 즉 보수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의 갈등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일단은 국민들 여론에 의하면 자기 반성 없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보수 세력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이미 정치적인 가치관, 체제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이준석은 그 세대 간의 갈등에 의한 2030에 등을 업고 사실은 국회에서 3번을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버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 나이 들었던 보수 세력들은 이것을 감싸 안고 같이 가려는 측과, 그리고 또 확고한 의식을 가진 보수 세력들은 이런 정치인은, 이런 PC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치 않다 해서 내치한다, 건방지다, 한국적인 도덕적 관념에 맞지 않다, 체제에 대한 보수와 좌파, 그러니까 주사파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주체성이 없다라고 해서 완전히 내치한다고 여론이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 나누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준석은 오히려 엄청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조국이나 추미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라면 핍박을 받으면서 꿋꿋이 버티면서 그물로 성장을 해서 1년 전에는 과연 대통령으로 되려고도 생각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양상으로 이준석이가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 부정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보수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유교를 겪었다든가 체제 이념,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사파와, 즉 좌파죠, 주사파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사이를 말이 거침없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뚜렷한 정치적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고 패션 좌파로서 뭔가 좌파 진보 세력이 다 그렇지만은 그쪽을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은 그래도 세련되고 멋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유교라든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세대,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수에서 보고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4가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준석은 나이가 지금 40대가 다 돼가죠. 40대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징징징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2022년 8월 13일 하게 되면서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분노의 의미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겠습니까? 자기를 내치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세력과는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 편이 없는 그 상태에서 분명히 서러웠겠죠. 그래서 울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은 정당의 공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의외의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지금 리스크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화문 스튜디오입니다. 강화문의 노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지나가신 분들도 그대로 보고 있고,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이 방송을 무슨 방송인지 밖에서 지켜보는 분도 계십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군요. 이준석의 리스크는 첫 번째로 법원의 가처분을 인용할 것이냐. 지난 징계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법원이 그것을 인용할 것이냐 여부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전 대표의 장기 여론전입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에는 윤핵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준석은 점점 커 나가는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내에서 비윤계의 결집 여부입니다. 과연 이준석이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이준석이가 말하는 윤핵관은 얘기를 사실은 이준석이가 맨 처음 만들어냈는데 이 이준석이가 만들어낸 그 윤핵관들이 과연 뭉칠 것이냐. 지금 비대위 체제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비대위 체제가 대표를 다시 뽑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비윤계 쪽에서 다시 대표가 당선이 될 것이냐, 즉 결집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도 다시 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하는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나이가 들었다든가 정치적인 경륜인 분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 기준이 있으면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젊은 세대, 40이라면 사실은 젊은 세대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만 중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PC 세력, 정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 좌파나 우파나, 좌파가 아니고 우파가 아닐지라도 주체사상을 모를지라도 말로서 주체사상도 얘기하고 보수 얘기도 하고, 열받으면 또 욕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자기 편을 두지 않고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PC라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볼 때는 젊은 층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층들이 또 여기에 따라서 인용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PC란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PC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PC, 퍼스널 컴퓨터 관련해서 PC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있었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인 강도, 정치적인 정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1980년부터 발달을 했었는데, 이 정치적인 정도라는 그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종류에서 편견을 섞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회적 운동인데, PC 운동에서 political correctness는 흔히 정치적 올바름, 문화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직업 등에 대한 차별이 느껴질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80년대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돼서 매스미디어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도 이 PC 운동의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PC 그것이 많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측에서 많이 막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에서는 맨은 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먼, 이렇게 여자를 우먼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성적 차별이다 해서 이것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퍼슨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스맨 하기는 경찰이죠. 폴리스 우맨하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다 해서 폴리스 오피스, 경찰관, 남자나 여자나 폴리스 오피스로 사용하자고 지금 주장합니다. 세일즈맨은 남자가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여자도 세일즈 우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세일즈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일즈 퍼슨이라고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장은 체어맨이지 않습니까? 체어우맨이라는 사람이 우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어퍼슨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리그로 흑인이지 않습니까? 흑인에 대한 이것은 차별 용어이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사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라고 그러면 보통 청소년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청소년과 청소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청소년이라고 하지 말고 푸른 사람들, 청소년이 아니라 푸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PC 운동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난민이라든가 편견을 없애자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PC 운동인데, 특히 여기에서 두드러진 것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여성주의죠. 여성주의는 여성에 대해서 왜 편견을 두느냐 해가지고 여성주의를 없애야 된다. 여성주의를 강조를 한다면은 여성이라는 편견을 두지 말고 남성과 동등한 입장으로 다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선풍적으로 1980년도부터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거의 법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거의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스라든가 몇몇 나라는 디폴트, 해외에 대한 차관이 있으면은 이것을 포트폴리오 하기, 디폴트 하게 되면, 디폴트 하게 되면은 나는 못 갚겠다, 째라째라해서 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가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접근한 것이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서 접근한 것이 민주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지정책, 좋은 뜻으로 하면 복지정책이고, 더 강한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복지정책이 아닌 평등정책으로서 가진 자로부터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배우로 성공하는 방법, 영화배우, 그 다음에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권입니다. 복권이고, 이 세 가지 이외에는 한번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나온 그대로의 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평등한 그 가치를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많이 지금 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 축구가 그렇게 발달해 있고, 지구상의 축구를 온통 리드하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가지고 꿈의 무도가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이 경제 발전, 그래서 경제주의, 신 발전 모델에 있어서는 유럽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 몇 개의 나라에서만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 왔었습니다. 신자본주의라는 것은 곧 초기 자본주의와 같이 인비지블 핸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그대로 놔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계획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하고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놔두다 보면은 경제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있고, 정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정부에서 처방을 조치하는 것, 우선 전문 경제 인력들이 나서서 처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덕으로 해서 세계 지금 10대 강국에 들었다, 7대 강국에 들었다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소득 주도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돈을 더 이상 투자하고 수출하고 등등하는, 거기에 신개발 정책에, 신자본 정책에 더 이상 R&D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전부 다 나눠갖자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 좋은 뜻은 복지적인 측면, 나쁜 뜻으로 보게 되면은 가진 자로부터 뺏어가지고 나눠가져야 된다. 뺏는 방법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나눠갖자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표에서는 28위까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대한민국 경제의 추동력이 있습니다. 그 추동력에 의해서 지난 정권을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빈부를 갈라치기 정책을 썼습니다.
돈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삼성까지도 전부 다 뺏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유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를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산주의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수용을 어느 정도를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또 없는 돈은 차관을 내서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선거 작업으로 쓴다거나 또는 중상공인한테 이것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혜택을 줬었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간 적이 있는데 선거일이 4월 13일인가 그랬는데 12일 날 100만 원씩 전 세대에게 정부에서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지 아세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에서 지금 눈 하나 뻥끗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 당선인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고 그리고 또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이 생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약화되고 적게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박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박 하나에 1,000원에 2개 있답니다. 조그마한 것이 애호박이. 그런데 지금 하나에 2,500원이랍니다. 그럼 5배가 오른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점 자료도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또 마늘이라든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마늘을 전에 무한리필을 했었거든요. 무한리필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늘 한 접시에 2,000원씩을 추가로 파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된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쌓은 똥을 치우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PC운동이 전 정권이 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전적으로 PC운동에 움직이는 세력을 이용한 주사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형화된 하나의 형상을 이념체계를 깨부셨습니다. 깨부시고 이것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웃과 모든 것을 타박할 수 있는, 심지어 말해서 공산주의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토지를 완전히 국유화시킨다거나 그리고 또 토지를 공개념한다거나 그리고 또 임명안을 통해서 장관이라든가 임명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20 몇 명 한 사람도 낙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임명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독재적인 정책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PC운동의 지금 서서히 한국에 드러나고 있는 PC운동, 즉 PC운동 성별, 종교적,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에 있어서 약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약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가진 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도와줘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스펙트럼을 늘려야 된다. 자본주의, 지금 자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기업이 재벌이란 말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대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유지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봉급이 몇 명이 얼마입니까? 1인당 35,000불이면 우리 지금 현재 35,000불이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 7천 8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받는 것이 1인당이기 때문에 3,500이 되거든요. 연봉이. 그럼 5가정이다 치면 3월 15,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한 가정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연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층을 했지 않습니까? 중간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빈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은 중산층을 늘려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정권에서 PC 이 정책에 편승해서 정권을 이끌어 왔는데 여기에 깃발을 단 것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1987년 6월까지는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자유화 운동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자유화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같이 합류를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목표를 바꿨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로 바꿨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된다 해서 평화통일 운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평화통일 운동의 그 방법은 연방제라는 겁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서 연방제를 좌우합작이죠. 좌우합작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산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한반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주사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주사파는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주사파의 주도에 의한 북한식 통일이 성공할지라도 수령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오류가 없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직업 중에 없는 것이 이 혁명가라든가 또는 노조라든가 정교조라든가 이런 직업이 없습니다. 인민들, 보통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구두 수선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수리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체로 따지면은 뇌는 곧 수령이고 오류가 없는 수령이니까 제대로 받아야 되고 오류가 있는 인간들은 이 인체의 각 세포 분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주사파일지라도 지금 뭐 최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절대 수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위치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곧 노동자들이 되겠죠. 노동자,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숙청,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이준석 얘기를 하다 지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수 세력, 6.25를 겪어본 사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6.25 때 북에서 내려와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생사부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척까지도 죽이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일지라도 누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어디 있다고 얘기해서 그 잡혀서 죽어가는까지 다 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평생 동안 GR이라고 우울증에 빠져 사시는 분들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제 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의 노년층의 국가 관아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고 대학을 다니면서 정교조 교육,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교조, 초등학교까지도 그렇죠. 정교조 교육을 받고 북침을 한 게 아니라 남침을 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를 점령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제국주의자다. 우리는 북한과 같이 가야 된다. 우리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 특히 정교조가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입니다. 그때 그 교육을 받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40대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PC라는 생각, 즉 주사파나 극우든 극좌든 모든 것을 다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즉 체제가 바뀌고 레임 체인지가 되게 되면은 그게 곧 피를 보게 됩니다. 피를 보게 되는데 그 피를 보게 되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예측하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빠져들어서 지금 그게 플러스 패션 좌파 세련돼 있는 것이 진보고 그다음에 좌파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빠져들지 않으면 왠지 수구골통으로 보이고 왠지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지금 무슨 사상 논쟁이 있고 이념이 어디가 있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을 돌면서 또 언젠가는 달에 착륙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과연 무슨 뚝딱지 같은 그런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느냐. 큰 오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더욱 이 P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는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배경으로 인해서 지지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오산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년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거나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5 차이로 75% 차이로 해서 47% 대 48% 반올림하면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1%밖에 7.5% 차이가 났죠. 0.7%. 그래서 그렇게 비까비까한 상황인데 이준석 세력, 즉 젊은 사람이라든가 40대 50대의 PC에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사파라고 생각지 못하고 나는 주사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패션 좌파식으로 주사파에 빠져들어가서 동조하는 세력, 이 세력이 5%만 되더라도 총선에서 위험합니다. 총선에서 최소한 국힘에서 150표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서 5년간의 대한민국이 연장이 됐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반드시 150석 이상을 당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정치적인 흐름으로 봐서 지금 보수는 지금 뭉쳐야 됩니다. 보수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가깝다 해가지고 그 힘을 쓰려는 사람은 쉽게 집니다. 조광조를 보셨죠? 쉽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멀찌감치 보면서 바둑판 뒤에 있으면 판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 판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정권 후반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희망이 없습니다. 나타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뭉치고 그리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해야 됩니다. 광화문 세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중도 세력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중도 세력의 가장 핵심적에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고 이준석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유승민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승민은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 뿐입니까? 주호영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을 당할 때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탄핵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을 잘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이 뭐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오는 그 PC 세력들에 의한 젊은 세력이라든가 다 편향적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내치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는 보수로 오지 않고 좌파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좌파가 지금 김일성 주체사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곧 노예의 길이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데 직업이 없는 것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면은 성공하게 되면은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큰 오사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갈 길은 수령이라든가 고위직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세포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죽는다. 유물론에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를 부르는 거나 아니면은 사람 목숨 하나 죽는 거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사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은 결코 주사파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패션 좌파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게 된다면은 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또 좌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든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은 너무 컸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처리하든가 아니면은 큰 자리를 하나 줘가지고 달래면서 같이 가든가 했더라면은 중도 세력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선을 넘어섰습니다. 선을 넘어서서 윤핵관을 넘어서 대통령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고, 이준석 머리에는 주체사상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되건 안 되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가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PC라는 이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 세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향방은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탁월한 전략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